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림의 대두와 그 다음에 사화의 전개 흐름을 쭉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 이후에 기출문제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33페이지고요. 자, 보시면 자,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에서 특히 이번 시간 파트는 이 사림의 대두, 그 다음에 사화입니다. 자, 우선 훈구와 사림이다. 자, 훈구파. 그래서 자, 관학파. 그 다음에 태조 이후의 집권 공신이 훈구입니다. 설명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세조의 집권 이후 공신. 자, 정치적 실권을 세습적 장악합니다. 자, 요 내용이 뭡니까? 시험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 관학파. 보통 우리가 관학파 바로 치고 훈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조 집권 이후의 공신이다. 자, 성장 기반은 왕실과 혼인합니다. 성장한 세력이고요. 왕실 외척이다. 그 다음에 학풍은 조선 초기에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문물제도 정비에 기여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세조 때 경국대전을 편찬 착수해서 성종 때 완성하죠. 이때 가장 크게 기여한 세력은 훈구입니다. 자, 훈구는 당시 주류예요. 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그래서 상공업 이익도 독점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농장 확대갑니다. 농장 관련된 부분 경제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곡물의 방납, 세금을 부정하게 걷는 거예요. 이거 역시 경제 파트에서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세력이 누구야? 훈구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자, 이거 훈구 이게 지우고요. 이러한 특징을 쭉 나열한 다음에 뭐야? 누구냐? 그럼 훈구예요. 그 다음에 사림이다. 자,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지주. 아무래도 뭡니까? 훈구보다는 가난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대지주는 아닙니다. 이걸 대비시켜요. 자, 성리학에 투철합니다. 지방에 처박혀서 성리학만 정말 깊이 판 거예요. 지방의 사족, 선비들이 자, 영남지방, 경상도예요. 그 다음에 기호지방, 여기는 기호의 기는 경기도예요. 그 다음에 호는 호서, 그래서 경기도와 호서가 충청도입니다. 또 호남 하면 전라도죠. 그래서 경기의 기와 호서의 호를 따서 기호라 합니다. 자, 특징은 향촌 자치입니다. 자, 사림 세력은 훈구 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한 데 비해서 향촌 자치, 당연한 이거죠. 세력 기반이 자기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왕도 정치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 훈구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겁니다. 훈구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자, 왕도 정치를 추구해요. 추구하는데 뭡니까? 추구하는데 태도, 힘에 의한 정치를 긍정합니다. 자,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뭐 이런 게 왕도 정치라면 어떤 거야? 그래도 말 안 듣는 놈은 패야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림 세력의 경우 뭡니까? 어떤 거야? 자, 도덕적, 이상적 정치에서 왕도 정치만 인정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태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게 훈구고요. 도덕적, 이상적인 게 사림이다. 이게 가장 큰 대비축이에요. 그래서 태도를 부정합니다. 자,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만 강조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훈구는 왕도 정치를 부정했다. 이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는 베이스로 깔되 패도 정치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사림은 왕도만 인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은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를 장악하려는 어떤 거야? 이 훈구가 막 땅을 막 넓히고 대지주잖아. 가만히 있으면 땅 다 빼앗기고 죽겠다 해서 뭡니까? 그럼 우리도 진출해서 훈구를 견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치적 세력 기반을 쌓으면서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사림의 계보각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뭐 누구 하나 지운 다음에 뭐 누구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맨 위에 정몽주죠. 그 다음에 밑에 김종직이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사림파의 계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영남학파, 기호학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뭐 동인서인 나눠지는 건 나중에 붕당에서 말씀 다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고요. 요 계보에서 뭐 정몽주, 김종직 나와 있으면 사림파를 묻는 것이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결과 16세기를 전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 고려말이 짱 박혀 있다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중앙의 정치 무대 진출, 기존의 훈구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자, 훈구와 살인들의 비교고요. 이걸 비교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근데 대비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급진개혁파의 후손이고요. 원건개혁파의 후예입니다. 15세기 정치를 주도합니다. 16세기 사회를 주도했고요. 자, 훈구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다. 중앙집권, 힘에 의한 패도 정치 긍정,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 현실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주례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나와요. 자, 유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경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적인 군사학과 기술학을 중시합니다. 상대적으로 향촌 자체예요. 서원, 지방의 학교죠. 그 다음 향약입니다. 향촌 귀약. 뒤에 또 배웁니다. 왕도 정치만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과 의리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성리학적 이념, 도덕적 이념을 토대로 사회 모습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 기술학 천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세종대왕 때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런 과학 기술이 왜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나요? 왜? 집권층이 살인파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출신은 성균관, 집현전, 관학입니다. 정부가 만든 학술연구기구, 이걸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관학파고요. 그 다음에 살인파는 뭐야? 사립학교예요. 지방의 사립학교를 통해서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은 부자예요. 그 다음에 살인파는 중소지주. 그 다음에 학문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사장. 사장이란 게 뭐냐면, 글을 예쁘게 쓴, 꾸미는 거예요. 글짓기예요. 그래서 뭐 한시를 쓴다거나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한문학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살인파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무슨 뭐 인간의 뭐 감정을 뭐 시로 쓴다거나 이건 잡문이다. 쓰잘데기 없는 글이다. 그래서 뭐야? 딱딱한 유교 경전, 그러니까 유교 교과서에 있는 글을 중시합니다. 경학 중시. 따라서 뭡니까? 이때는 한문학이 침체예요. 무슨 한시 이런 거 쓰고 있으면 뭡니까? 아우, 저놈은 뭐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학풍은 경물치지 학풍이다. 이건 문화 파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경물치지라는 게 뭐냐면, 사물을 객관적 탐구해서 뭐 할 수 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학풍입니다. 이건 또 뒤에 다뤄요. 근데 살인파 이건 뭡니까? 사변적, 관념적, 뭐 이익이론, 뭐 철학,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쪽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향은 유용성과 물질적 측면에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응용 성리학이라면 살인파는 뭐야? 성리학적 도덕 명분을 강조합니다. 정통 성리학, 그러니까 원래 성리학에 가까운 쪽은 당연히 살인파예요. 그 다음에 사상 보시면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한당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민간신앙 등을 포용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사회통합이 필요한 거지. 조선 만들었어. 조선이 확고부동해. 그때 뭡니까? 다른 사상이 우리도 조선 인정해요 할 때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반면에 살인파는 뭐 하는 거야? 성리학만 막 판 거지. 성리학 해서 뭐야? 뭐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성리학 이외 다른 사상을 이단과 음사로 뭡니까? 배척합니다. 그래서 성향은 민족적 자주의식에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단군 중시. 이건 시험 문제 특히 역사 파트에서 많이 물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뭡니까? 뭐 후반부에 뭐 명나라와 외교 갈등도 있었고 막 해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자주적입니다. 근데 살인파 이건 뭐야? 오로지 성리학만 팠기 때문에 중국 중심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뭐냐면 우리가 맨 앞에 이 단군 공부할 때 기자가 중국인인데 이 기자가 넘어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해서 기자 동네설이 있는데 우리 시조가 기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 중국적인 사고방식을 매우 깊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비된다. 이건 또 문화 파트에 역사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뭡니까? 요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런 문제에 대비하려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자, 보시면, 자, 2004년 서울시 문제인데요. 요 문제가 계속 응용되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한 두 정치 세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틀린 거야. 기억입니다. 조선왕조 성립 이후 정치 구도입니다. 유교 국가 운영의 학문적 이론. 이거 뭐야? 이거 공신이지. 이 관학파입니다. 이게 관학파입니다. 관학파. 그 다음에 니은은 조선 왕조의 건국을 반대한 유학자. 그래서 온건파지. 이 군신 간의 충성 관계를 강조하는 의리와 명분에서 뭐 우리는 고려의 의리를 바쳐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얘네가 온건파고 이후에 살인파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악파, 이 급진파의 후예죠. 자, 경험적 학풍을 중시합니다. 얘기했죠. 경험적 학풍. 이거죠, 이거. 그래서 15세기 과학기술 발달에 기여했다. 맞아요. 자, 니은. 자, 온건파. 이후에 살인파예요. 자, 온건파 신진사대부 세력이었다. 자, 니은은 향촌에 내려가서 교육과 향촌사회 건설에 주력. 살인파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 사이에 정치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자, 훈구, 관악파와 살인파가 충돌하니 이게 보다 사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에요. 학문적 성향으로 볼 때 기역. 그래서 관악파는 뭡니까? 사장을 중시합니다. 사장. 그 다음에 니은은 경악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 관악파랑 살인파의 설명을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비하려고 우리가 이걸 뭡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인의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계 진출. 그래서 15세기 후반 성종 때 김종직과 문인들. 자, 중앙 진출. 살인은 정치적 성장합니다. 그래서 김종직이 나와 있죠. 세조 때 처음 관직에 진출했어요. 이후에 성종의 총애를 받아 자기의 제자들을 관직에 많이 등용시킵니다. 그래서 김종직이 성종 때 처음 등용된 건 아닌데 김종직이 처음에 갔다가 이후에 성종 때 문인들을 대거 등용한 거예요. 자, 훈구와 반목과 대립이 심했다. 자, 훈구 세력과 대립 배경. 자, 훈구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데다가 훈구 세력이 농장을 확대합니다. 대농장을 막 확대하면서 뭡니까? 어떤 거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살인 세력의 기반을 뭡니까?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겠다 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중앙에 진출해서 훈구랑 싸우자 이런 거죠. 자, 활동 과거를 통해 주로 과거예요. 중앙에 진출한 살인은 전랑과 3사의 연관직. 이 전랑은 인사 담당자예요. 인사권자. 그래서 뒤에 붕당할 때 또 설명드리겠는데 어디에 발령낼까 이걸 결정하는 게 전랑입니다. 2조 전랑. 그다음 뭐야? 3사의 연관직. 그래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지.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 그들의 독주를 견제합니다. 자, 그래서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 세력을 중요했기 때문에 훈구와 살인 세력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 상황에서 충돌에서 뭐가 발생해? 사화예요. 조선시대 훈구와 살인의 충돌입니다. 정치적 학문적 대립 과정에서 관료 및 선비들이 반대파에 몰려 뭐야? 화를 입은 거예요.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 이렇게 외우면 잘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오사입니다. 연산군, 그다음 갑자사화, 연달아 발생합니다. 자, 무오사화. 자, 성종에 이어치기한 연산군은 훈구와 살인을 모두 두르고 왕권을 강화했다. 특히 살인 세력이 옵니까?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제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데 뭐 아니되옵니다. 뭐 성종대왕과 아버지죠. 성종대왕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나중에 귀찮은 거지.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립은 훈구와 살인이다. 발생했고요. 자, 김종직이 진 조이제문입니다. 자,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올립니다. 자, 실록에 올리는 기본 자료가 사초인데 이게 원래 이게 왕이 못 봐요. 근데 뭐야? 이거를 일러 바치는 거지. 자, 세조의 직위를 비난한 것이다. 이 트집 잡은 거지. 그래서 풍자한 것이다. 자, 훈구파가 살인파에 대한 탄압을 가합니다. 조이제문 여기 나와 있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뭐야? 초안 전쟁할 때 항우가 원래 신하인데 초나라 왕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초패왕이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뭐 초나라 회왕의 손자 어쩌고 나옵니다. 죽음을 당했다. 등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무슨 강물에 던졌다 뭐 어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지어 슬퍼했다. 이게 이 조이제문이고요. 요게 어떤 거야? 수양대군이 조카를 몰아내고 옵니까? 뭐 왕이 된 걸 뭐 풍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사입니다. 연산군 궁정세력 대 정부세력 갈등이고요. 성종 때 폐출됐다. 사사된 사형 먹고 죽은 거예요. 연산군 생모 폐비 윤씨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인세력 몰락이다. 2차례 걸친 사활을 겪으면서 영남살인 대부분 몰락했고요. 연산군 폐출입니다. 연산군은 이후 신원패예요. 자, 입을 함부로 돌리면 위험하다. 이걸 목에 걸고 다니게 한 거예요. 언론을 극도로 탄압, 재정을 낭비합니다. 뭐 성균관을 밀어버린다 뭡니까? 기생 불러가지고 뭐 흥청망청 이렇게 해서 뭡니까? 풀판을 버리는 등 포갑적 정치를 단행하다가 중종 반정으로 쫓겨납니다. 신원패 나와 있죠? 말조심패 말이다. 신하의 뒷간을 금지한 겁니다. 자, 김효사와 중종 때입니다. 자, 조광조 등 신진살인파와 훈구파 사이의 갈등이다. 자, 중종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살인을 등용해서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합니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등용됐다.
그래서 이 중종,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신하들이 뭡니까? 연산군 몰아낸 다음에 왕이 앉혀놓은 거지. 근데 중종도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정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해요. 자, 사립이다. 이들은 3사 연관직 차지 자신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 급진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 조광조 등은 사림의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위훈 삭제, 중종 반정 때 공신 중에서 실제로 공이 없는데 공신으로 책봉된 76명 공신에서 삭제합니다. 훈구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공신인데 뭐 나의 친구도 막 넣거나 뭐 이런 거예요. 공신 세력의 힘이 커지는 거지. 이건 뭡니까? 일부를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현량과 실시, 일종의 천거집이다. 살인을 무시험 등용, 대거 등용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살인파가 과거를 통해 등용돼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확대했다 해서 뭐야? 당대에도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낙하산이냐? 자, 불교와 도교 억제. 자,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상에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승과와 그다음 뭡니까?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자, 소학의 교육장려, 유교의 가치관, 생활화를 추구했고요. 그래서 뭡니까? 유교의 가치관, 생활화. 그래서 유교 관련 이 소학의 교육을 장려합니다. 이 예법서예요. 자, 방납의 폐단 시정, 자, 농민부담 해소를 위해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미법을 건의합니다. 자, 경연제도 강화, 언론활동의 활성화를 꾀했고요. 향약의 전국적 시행 시도, 향촌 자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유교적인 향촌 규약. 이게 향약인데 조광조가 전국적 실시를 추진했는데 사화로 제거됐죠. 자, 그래서 이후 뭡니까? 이후 이황과 이에 의해서 뭡니까? 전국적 확산됩니다. 그래서 전국적 실시를 추진하다가 제거돼서 중단된 거예요. 이후에 이걸 뭡니까? 확장시킨 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 두 분이 확산시켰습니다. 결과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공신들 반발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조광조의 절명시. 자,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해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치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비추리라 해서 뭡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문인이자 신하니까 죽기 전에 사약 먹기 전에 뭡니까? 시를 하나 쓰고 간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조광조 관련해서 뭡니까?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좀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중종 때 활약했던 의녀. 옛날에 뭡니까? 옛날 대장금 그런 뭡니까? 사극이 있었죠. 사극을 제작하려 한다.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 맞는 거예요. 자, 조광조의 귀향을 지켜보았다. 방금 한 거죠. 그 다음에 궁녀가 수락관에서 감자전을 붙였다. 감자, 고구마, 조선시대 후기 작물입니다. 이건 농업 문제입니다. 이 종합적인 문제요. 자, 의관이 해민국에서 환자를 돌보았다. 그래서 뭡니까? 해민국이라는 기구 뒤에 사회 파트에서 배워요. 맞아요. 자, 다음에 의녀들이 동의보감. 옛날에 또 허준이란 사극이 또 히트를 쳤었죠.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역과 디귿이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뒤까지 쭉 다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뭡니까?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온다는 거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시의 지은이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하고 이게 나왔죠. 요거죠. 자, 지은이 조광조예요. 자,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경연을 강화했다. 맞아요? 여긴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지. 자신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 급진적 개혁을 요구했다. 맞아요? 자, 도교 및 민간신앙 배척. 여기 나와있죠. 요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요. 조의제문. 사화의 원인을 묻는 거지. 무오사화죠. 이건 기묘사화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을사사화입니다. 자, 왕실 외척인 파평윤씨. 고려시대 때 윤관, 여진정벌 때 윤관 가문이고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통틀어서 뭡니까? 정말 명문 가문입니다. 자, 대립의 심화로 발생했다. 그래서 자,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그래서 뭡니까? 명종이 어리니까 문정왕후가 뒤에서 뭡니까? 발을 치고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이때 임종의 외척인 윤임,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사이에 왕위 계승 문제, 정통성 문제로 반목이 있습니다. 수염청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원래 중종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인종이 쥐겠다가 얼마 있다가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명종이 쥐겠어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합평 윤씨끼리 싸우는 거지. 대윤, 소윤 나누는데 이쪽 윤임 쪽이 뭡니까? 학렬이 높아요. 대윤이고요. 소윤. 해서 뭡니까? 이때 대윤이 제거된 겁니다. 자, 결과는 대윤 몰락. 자, 윤원영 비롯한 왕실 외적인 척신들이 대윤을 몰아냅니다. 윤원영과 그 부인 정난정 이렇게 있죠. 옛날에 뭐 여인천하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전국을 주도했고 살림의 세력은 크게 꺾였다. 자, 살림의 향촌지배 강화 이를 계기로 살림 세력은 뭡니까? 지방의 서원과 향역을 통해 향촌 사회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요.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돼? 명종이 장성하고 문정왕, 그러니까 명종의 엄마가 사망한 다음 뭡니까? 명종과 대신들이 누굴 제거해요? 윤원영을 제거합니다. 이때 윤원영이 제거되면서 뭐야? 훈구가 사실상 전멸해요. 그래서 이후에 선조로 넘어가면서 뭐야? 살인천하가 됩니다. 자,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4대 사화 보통 무갑기을 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발단 원인이에요.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해서 순서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이겁니다. 자,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옳은 거예요. 보시면 자,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참수했다. 이게 부관 참시라고 하죠. 그래서 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때 김종직은 죽어 있었어요. 무덤을 파낸 다음에 시신을 뭡니까? 결단하는 거지. 부관 참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오요. 무오사화. 그 다음에 조광조가 갔다. 김효사화죠. 자, 명종을 해치했다는 이유로 유님일파가 몰락. 이것이 을사사화고요. 자, 마지막에 폐비사건. 이것이 뭡니까? 갑자사화죠. 순서는 뭐야? 무갑기을이에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문제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맨 앞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가 리을이죠. 기억, 리을, 그 다음 뭡니까? 니은, 디귿.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